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슴 운동 할 때 알아야 될 근육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어깨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 기억대로라면 한 4, 5년 전부터 이 전거근 이런 트레이닝이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저도 되게 많이 회원분들한테 적용시키고 있고, 가슴 운동할 때 전거근이 견갑골 이렇게 벽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슴 근육이 어깨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이려면 이 전거근의 활성화가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구조 중요하니까 기시가 갈비뼈 1번부터 9번 립이에요. 갈비뼈 립 1번부터 9번. 폭립, 우리가 폭립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돼지 갈비 이렇게 붙어있는 그 살 먹잖아요. 자, 그리고 견갑골 내치견인데 견갑골 요렇게 있으면 양쪽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치견이죠. 메디알 보더. 여기가 얘 안쪽에 붙어 있어요. 안쪽 이렇게 갈비뼈에서 들어간다 그랬잖아. 갈비뼈부터 이렇게 해서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안쪽이다. 바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액션 중요하죠. 프로트랙션이 뭐냐면 전인이에요. 내밈. 구용어로 전인, 신용어로 순우리말로 내밈. 이렇게 내미는 거, 요때 사용하는 거죠. 제일 많이 활용될 거예요. 자, 어버드 로테이션이 상방회전이죠. 상방회전. 그래서 제가 삼각근 편에서 뭐 이렇게 상방회전, 그 스카플러 휴머럴 리듬 뭐 얘기하면서 상완골이 120도 올라갈 때 스카플라가 그 견갑골이 60도 올라가면서 우리 180도라는 각도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견갑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버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럼 오브 스카플라, 이 스카플라 줄여서 한 말이에요. 이거 어버드 로테이션 줄임말이죠.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한대. 안정화 기능을 한대요. 자, 그리고 너브 이너베이션, 신경 지배는 롱소라식 너브라고 해서 장흉신경이다. 근데 그럼 구조가 뭐, 우리가 이 그림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러면은 구조가 이렇게 1번 갈비뼈부터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얘네가 왜 가슴 운동에서 어깨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팔 이렇게 밀어냈을 때 있지. 우리 벤치프레스는 밀어내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견갑골이 잘 버텨내지 못하면 이 벽이 무너지면 어깨 관절은 굉장히 이 불안정성을 띠면서 다른 조직들이, 연부 조직들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이런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흉근, 우리가 가슴 근육을 대흉근이라고 하죠. 대흉근, 그리고 삼각근, 어깨부터 삼각근, 그리고 광배근. 여러분들 이런 되게 중요한 상체 운동이잖아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완골에 붙어 있죠. 상완골에. 그래서 우리가 상완골의 움직임으로 통제하는 근육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가슴 운동도 대흉근도 이렇게 뻗어나와서 우리 흉골부터 이렇게 뻗어나와서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상완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상완골만 잘 통제하면 되는데, 우리가 팔을 이렇게 모으면 당연히 견갑은 이렇게 움직이게 내밈 자세나 에비덕션을 하게 돼 있죠. 외전을 하게 돼 있죠. 외전을.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견갑골이 내전하고 내밈되어 있던 게 이렇게 뒤로 들어갈 거 아니야. 리트랙션 될 거 아니에요. 드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밈, 드림. 근데 얘네들이 전거근이 약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과도한 견갑골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어깨 관절이나 혹은 척추랑 견갑골 내측에 붙어있는 근육들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슴 운동은, 주동근은 상완골에 붙어있으니까 견갑골 내측에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안 되겠죠. 그 근육 잘못 쓰는 거 아니야. 뭔가 이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중부승모근이나 능형근, 소능형근, 대능형근 있죠. 그런 애들이 과도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분들 계신가? 가슴 운동, 미는 운동이나 당기는 운동, 등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다가 나는 이 견갑골 내측에 등줄기가 쫙 찌릿하고 이런 게 와본 적이 있다. 그런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때 전거근이 이 벽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야 상완골이 적절하게 안정화를 띌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견갑골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죠. 안 움직일 수 없죠. 인체의 메커니즘이 팔 이렇게 들이면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도한 움직임 문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정확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특성을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윙드 스카플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어깨 불안정에 대한 체형 분석할 때 윙드 스카플라에서 익상 견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치견 떠 있는 사람들 뭐 전거근에 이 약할 것이다라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뭔가 트레이닝에 접근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은 1번부터 9번부터 여기 단서가 또 있어. 라운드 숄더가 심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견갑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른쪽 견갑을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갈비뼈로 뻗어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9개니까 9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있다고 쳐. 자, 얘네들의 방향성을 대충 보면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이 정확한 그림이 아니니까. 얘네는 상부 섬유도 1, 2 혹은 1, 2, 3번 섬유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실제로 카데바를 봐도 우리가 해부와 그림 이런 사진들을 봐도 이런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버드 로테이션, 상방회전하는 우리가 어깨의 기능보다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주어질 때 견갑을 이렇게 밀어내는 기능에 혹은 견갑골을 갈비대 쪽으로 잘 립케이지에 잘 붙여놓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상부 섬유가 더 많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부 섬유들은 이렇게 당길 거란 말이에요. 힘이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상방회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운드 숄더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견갑골의 이런 전굴이 이렇게 지금 된 게 라운드 숄더죠. 이 라운드 숄더가 소형근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형근 뭐 데테이드구나. 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뭐 찾아보세요. 어쨌든 간에 견갑골에 이 오해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얘가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데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전격은 하부 섬유들은 상당히 약하고 그에 비해서 얘의 영향 때문에 얘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상부 섬유들이 같이 짧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래도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어깨 충돌이나 이 어깨 불안정성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이런 체형에 이런 타입에 좀 속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전격은 상부 섬유를 잘 릴리즈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스트레칭 어떻게 했어요? 견갑 이렇게 내미는 데 쓰인다 그랬으니까 견갑 이렇게 들으면 짧아지겠죠. 근데 벽에다 대고서 이렇게 밀면 견갑 접으면서 밀면 스트레칭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네이버 같은데 이제 전극은 스트레칭 한번 찾아보세요. 전극은 스트레칭 한다고 해서 폼롤러로 여러분들 이렇게 롤링 하는 거는 롤링 슬라이딩 하는 거는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그거는 릴리즈죠. 근막 이완을 하는 거지 실제로 랭스닝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건 스트레칭이죠. 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부 섬유는 이제 릴리즈 하면 안 되겠지. 얘는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때, 대흉근 운동을 할 때 전거근이 잘 벽을 만들어서 갈비대에 잘 늘러붙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움직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전거근의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하다. 전거근에 대한 트레이닝은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전거근의 활성화 운동을 자꾸 얘기를 하면 밴드나 폼롤러 이용해서 벽에다 대고 이렇게 월 슬라이드 동작들을 저도 뭐 시키는데 그것만 그 전거근 활성화 시킬 수 있나? 여러분들 그 벤치프레스 하면 전거근 운동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지. 내가 과도한 무게를 설정을 하면 통제가 안 되면서 또 뭔가 오버 액티베이션 돼 있는 애들이 다 과도하게 쓰이고 그거에 비해서 약세인 애들은 또 못 쓰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지. 통제를 잘하는 상태에서 뭐 PT를 받고 있다면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큐잉을 잘 줘야 될 거고 셀프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내가 전거근 상부 섬유 혹은 하부 섬유에 힘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상부 섬유는 내미는 역할, 하부 섬유는 그러면 요때는 잘 작용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야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 트레이닝에 접목시키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대흉근 얘기를 하면서 운동 얘기를 하면서 했으니까 얘가 벤치에 누웠을 때 포스테리어 틸팅이 잘 돼 있어야 돼. 이게 뭐 아이디얼한 포스처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라고 봤을 때 요게 전굴이죠. 앞으로 구른 거, 이게 앞면이에요. 앞으로 구른 거, 뒤로 구른 거. 뒤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뒤로 굴러 있는 형태가 견갑골의 제대로 된 패킹 상태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안정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부상작용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제가 가슴편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벤치프레스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눕는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누울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뭐 바벨 들고 할 거란 말이야. 그죠? 다리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근데 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이렇게 포스테리어 틸팅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의 불안정성 때문에
전면 삼각근이 많이 쓰일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척추를 과신전하죠. 그죠? 이 견갑골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포스테리어 틸팅을 후구를 제대로 못 시켜놓은 포스처가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 과도하게 쓰인다. 내가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과신전을 만들죠. 그래서 요추 이렇게 과신전 시키잖아요. 이거 과하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슴 운동할 때 여기를 뛰라 그랬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 없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를 막 뛰라 그러고서는 심지어 내가 얼마 전에 진짜 한 몇 개월 전인 것 같아. 친구랑, 이분은 일반인이에요. 친구가 이제 운동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같이 온 것 같은데 여기다 손을 넣더라고.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닿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트레이닝일 것 같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여기를 뛰라고 얘기해? 가슴 운동했는데 가슴에다 큐잉을 줘야지. 뭐 갑자기 척추 신전을 얘기를 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이런 척추에 대한 보상 작용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그 가슴 운동하는데 혹은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좋은 트레이닝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요새는 잘 아니까 운동에 뭐 쇼츠 이런 거 봤더니 이게 굉장히 그 비유가 좀 과하지만 아예 이렇게 허리 꺾어서 하는 그게 있더라고. 허리 완전히 꺾어서 원RM 치는 그 영상이 들어오는데 뭐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슴 운동 편에서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심한 체형이라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팔이 굉장히 내외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거를 잡으려면 나는 뭘 잡아야 돼? 이 척추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 누르는 이런 트레이닝도 하잖아요. 데드버그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회원분들한테도 시킬 뿐만 아니라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데드버그를 맨 마지막에 꼭 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운동하는 걸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데드버그를 열심히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데드버그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이런 체형인 분들한테 플랫백이나 스웨이백인 사람들한테 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특성은 이제 장황해지니까 뭐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요추의 과신전은 이렇게 누르는 트레이닝하고 요 눌러놓은 상태에서 트레이닝이 잘 되면 이 자동 조절이 잘 되면 그 상태에서 또 벤치프레스 기량 향상시키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요약 정리를 하자면 전거근이 결국에는 상완골의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가슴 운동할 때는 이렇게 갈비대에 이렇게 잘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완골이 움직일 때 적절하게 전갑골이 움직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상부 섬유와 하부 섬유를 대부분 나누는데 상중 하부로 나눠요. 근데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누자고. 나중에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근육들이 광배근도 상부 섬유, 하부 섬유, 중부 섬유 이렇게 다 나누게 돼 있고 점점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트레이닝도 접목시킨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근육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해요? 붙는 지점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어를 할 때 전거근을 단련시킨다, 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거근 상부 조직은 릴리즈, 약세로 만들어버리고 전거근 하부 섬유를 강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트레이닝을 진짜 실제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거근이 갈비뼈 1번부터 9번까지 붙어있으니까 상부 조직에 스트레스가 과한 사람들은 상부 조직을 오히려 풀어주는 트레이닝이 필요하기도 하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맞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하는데 오히려 네거티브한 피드백이 왔어. 하면 안 되죠. 나한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견갑골의 안정화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요추의 과신전으로 보상작용을 만든다. 혹은 상완골의 내회전으로 보상작용을 만든다. 어깨에 대한 혹은 척추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근데 이게 뭐 여기 운동은 아니니까 척추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부하가 여기 주어지진 않으니까 어깨에 주어지잖아요. 이게 어깨예요. 죄송해요. 이게 어깨예요. 이게 척추예요. 뭐 여기 부하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척추에 스트레스를 미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죠? 부하가 주어지진 않으니까 여기에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면 상완골의 내회전 때문에 어깨의 수동적인 연부 조직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장황했습니다. 계속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설명이 좀 장황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잘 걸러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이 스스로 운동하시는데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는 이 구조적인 거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